생각과 환경.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돌보는 사람에 따라 아름답게 가꿀 수도, 야생의 들판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건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나긴 할 것이다. 좋은 정원사는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서 아름다운 화초에 씨를 뿌려 정성스럽게 키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순하고 일그러진 생각의 뿌리는 깨끗이 걷어내고 바르고 순결한 생각에 꽃피는 정원이 되도록 땀 흘려 가꾸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바로 자신이 마음밭의 최고 정원사이며 인생의 총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인격, 환경 및 운명의 형성에 자신의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점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다. 인격은 환경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외면적인 환경은 내면의 생각과 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환경이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각각 내면의 생각과 긴밀하게 연결된 개별 요소이며 그것이 인격의 진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은 존재의 원리인 인과의 법칙에 따라 항상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왔다. 자신의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수한 생각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결코 실수를 모르는 정확한 법칙의 결과다. 환경에 불만을 느끼거나 만족하고 있을 때나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은 진화하고 진보하는 생물이다. 어느 때건 자신이 학습하고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머물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이 쌓이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간다. 자신의 조건이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환경에 지배당하는 운명이 되고 만다. 그러나 자신이 환경의 창조자이며 마음밭을 마음대로 가꿀 수 있는 관리자라고 인식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자신의 현명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착실하게 관리하면서 꾸준히 인격 형성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환경은 생각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환경과 마음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한 빠른 진보를 경험한 사람은 신속한 환경 변화도 동시에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가슴 속에 비밀스럽게 간직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고결한 열망에 이르거나 더러운 욕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환경은 마음이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다. 마음속에 뿌려진 생각의 씨앗은 같은 종류의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인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부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환경이라는 외부 세계는 마음이라는 내면 세계에 맞추어 움직인다. 좋은 조건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에 공헌한다. 고통과 기쁨이라는 수확을 거두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을 지배하는 생각에 따라 어떤 이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또 어떤 이는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윽고 그 열매인 자신의 인생에 다다르게 된다. 인과의 법칙은 어느 곳에서건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형무소나 불황자 수용소에 가는 것은 결코 가혹한 운명이나 주위 환경 탓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이 불러온 결과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혹에도 결코 범죄의 길을 들어서지 않는다. 오랫동안 음흉스럽게 키운 사악한 생각이 어느 순간 기회를 만나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내면의 생각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할 뿐이다. 순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환경이 좋지 않아 나쁜 길에 빠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저 좋은 환경 덕에 고매한 목표를 달성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일 또한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다. 자기 인격의 창조자이며 환경의 설계자이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현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입에 발린 소리나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는 성장의 한계가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는 진실한 생각이나 염원은 그것이 순결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자기 자신이라는 양분을 거름으로 삼아 자라난다. 영혼이 탄생할 때에는 내면의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육체에 깃들게 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은 이미 자기 내면에 있다.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신이다. 사람을 속박하는 것은 자신뿐이다. 생각이나 행동은 불운의 악마가 되어 자신을 가두는 꺼림칙한 간수가 되기도 하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천사가 되기도 한다. 어떤 대상을 손에 넣게 되는 일은 무조건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일군 것에 대한 공정한 보수로 받는 것이다. 희망과 기원은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진실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환경과 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기 내면에 싸워야 할 원인을 키우면서 외부로 드러난 결과에만 싸움을 거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은 의식적으로 지닌 불순한 생각이거나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는 연약함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따라서 원인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공간을 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욕을 보이면서도 자기 내면을 개선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마음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 계속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면을 개선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희생을 치른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희생이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모두 없애버리고 좋은 생각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의욕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물질적, 정신적 목표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단지 물질적 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커다란 자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더욱 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애처로울 정도로 가난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보수가 적다는 핑계로 항상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의 눈을 속이기까지 한다.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빈곤의 나락에서 건져 올릴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교활한 생각과 비굴한 행동으로 인해 더더욱 심각한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폭음 폭식 결과로 심각한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부유한 중년 남자를 예를 들자. 그는 건강을 되찾는 일에는 대단히 의욕적이어서 건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은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식욕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건강만 바라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절대로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없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자. 자신의 번영을 바라면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은 함부로 부리며 임금조차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신용을 잃게 되면 자신이 곧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고용자나 환경 탓으로 돌릴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예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좋은 결과를 고대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목표 달성을 스스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복잡한 위험 요소를 안게 된다. 이제라도 마음의 인생 안에서 작용하는 인가의 법칙을 의욕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와 같은 방해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환경이 사람의 영혼 상태를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은 너무 복잡하다. 거기에는 각자가 가진 여러 형태의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행복의 조건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영혼의 상태를 단순히 외적인 특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매우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나치게 정직해서 돈이 모이지 않아 라든가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입에 올린다. 이런 평가는 너무나 단순하고 비상적이다. 그 판단에는 부정직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정직한 사람은 모든 면이 깨끗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구분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부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미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후자에게는 정직한 이면에 악한 모습이 던져져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들 모두 자신의 정직한 생각과 행동의 열매인 좋은 결과와 자신의 부정직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미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개선할 노력을 내던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일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병적인 생각, 악의에 가득 찬 생각, 불결한 생각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사람이 너무 좋으면 고생한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은 경솔해 보인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인격을 얻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그 봉우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법칙의 원리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완벽하게 공정해서 악을 선으로 답하거나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이런 지식을 얻으면 그동안의 무지와 맹목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질서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모든 체험이 미숙한 채로 열심히 진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지 않으며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잉태할 수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지 않던가. 이 원리를 자연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대입시키면서 인생에서도 그 똑같은 원리가 적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칙을 잘 따르지 못한다. 고통은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지닌 결과다.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원칙과 좋아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쓸모없고 불순한 것들을 모두 태워서 정화할 때가 된 것이다.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에게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 불순물을 태워서 제거한 뒤에 금덩어리를 불 위에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화된 사람 역시 더 이상 고통을 체험할 필요가 없다.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는 고통을 부르고 조화로운 환경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은 바른 생각의 결과며 고통은 그릇된 생각의 결과다. 고통 속에서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기쁨을 체험하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다. 기쁨과 부를 함께 누릴 수 있으려면 부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고 현명하게 쓰일 때에만 가능하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불공평한 짐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보다 깊은 고통의 늪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다. 지나친 가난이나 탐욕 또한 불행의 극치다. 그것은 똑같이 부자연스러우며 정신적 혼란이 빚은 결과다. 최소한의 행복과 건강,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생존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행복과 건강, 풍요로움은 마음속의 생각과 환경이 평화로울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욕이나 푸념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 숨겨진 정의를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된다. 그제야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남의 탓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강인하고 고결한 생각을 갖고자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빠른 진보를 위해 자신의 감춰진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조건으로 환경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혼돈이 아닌 질서다. 우주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의 삶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질서의 원리며 그것은 정의와 공평 위에 자리하고 있다. 자신을 올바른 질서의 원리에 순응시키다 보면 우주의 정의와 공평도 저절로 깨우치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자세를 바꾸면 상대방의 태도 또한 빠르게 달라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과 환경의 움직임을 겸허하고 끈기 있게 관찰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생각이 급변하면 물리적 상황 또한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체험하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은 마음속 비밀을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비밀은 먼저 생활 방식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야만적인 생각은 자제력이 통하지 않는 비이상적인 생활 방식과 궁핍, 질병을 가져와 몹시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나타난다. 공포와 의구심으로 가득 찬 생각은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생활 태도를 만들고 게으른 마음은 불결하고 부정직한 생활 방식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여 곤란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저기는 항상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환경을 만든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 주위에 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편 고상한 생각은 자제력 있고 온화한 생활 태도와 평화가 넘치는 조용한 환경을 조성한다. 맑고 순수한 생각은 자애와 배려가 넘치는 생활 태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용기와 신념에 찬 생각은 신속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생활 태도와 자유, 성공, 풍요가 가득 찬 환경을 가져다준다. 활기찬 생각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방식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한다. 호의와 간용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상냥한 태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찬 생각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갖게 하여 지속적인 번영과 진정한 부가 충만한 환경을 선사한다. 마음속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생각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주어진 환경을 직접 바꿀 수야 없겠지만 자신의 생각만큼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자신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우주는 마음속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것이든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나쁜 생각을 떨쳐버려라.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상냥하게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심약하고 병든 생각을 버리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당신의 강한 결의를 도와주는 기회가 자꾸만 생겨날 것이다. 옳고 바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떠한 불운도 슬픔과 치욕을 안겨줄 수 없게 된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순간마다 바뀌는 색색의 조화는 바로 당신이 지닌 무수한 생각들이 절묘하게 투영된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에 바라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된다. 천한 생각이 고개를 들면
주어진 환경을 실패의 원인으로 들겠지만 고상한 생각은 그런 경박함을 상가하고 항상 자유롭게 존재한다. 고상한 생각은 시간을 복종시켜 공간을 정복한다. 그것은 우연이라는 허풍쟁이 사기꾼을 겁나게 하고 환경이라는 지배자에게서 재앙의 왕관을 빼앗아 버린다. 사람의 마음, 그 보이지 않는 힘, 불멸의 영혼은 제 아무리 두꺼운 바위라도 기꺼이 뚫고 목표를 향해 길을 만들어 나간다. 아무리 발걸음이 느리다 해도 인내심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다릴 뿐. 고귀한 마음이 이윽고 깨어나 명령을 내리고 신들이 화답할 때까지.